지금도 김건희 녹취가 막 여러 개 이제 보도가 네.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음.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분노, 증오, 뭐 언론사에까지 어. 조선일보에까지 그런 분노를 드러내고 그리고 명태균 USB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될 위험에 처하니까 결국엔 계엄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예, 김건희를 보면은 상당한 히스테리가 느껴져요. 히스테리. 어떤 겁니까? 그 조선일보 얘기할 때, 아, 그 굉장히 히스테리가 느껴지거든요. 예, 그 숲속의 방이라는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가 있어. 네, 그 여주인공이 누구더라? 내가 그 아주 숲속의 참 방? 독특한 캐릭터던데. 예, 그 아이도 죽이고 막 살인을 아이고. 예사로 저지르. 네, 하면서 그걸로 자기 생존 전략을 하는. 그런데 그 캐릭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야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음, 그 이번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거의 히스테리 같거든. 옛날에 이명수하고 녹취는 네, 그때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 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랑 또 그래서 달라졌군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라인이 이 정부에 건재하고 예, 여전히 그 내란 수사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이 양상은 아직도 김건희 권력은 네. 살아 있다는 거죠. 아,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 설명에 따르면 계엄 이후에 했다는 말이니까 이게 뭐 다 무산이 된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할 정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권력을 계속 쥐고 있어. 어, 내 말 한마디면 다 될 거야. 이런 어, 생각. 그렇죠. 가만히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도끼. 거기서 나오는 히스테리. 아, 그다음에 검찰에 무슨 약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또 경호처를 줄 세우고 네. 이러면서 그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게 뭔 또 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요? 이런 비정상성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지한히 많이 걸리고 방어권 보장 다 해줘야 되고 피의자 권리 다 보장해줘야 되고 그건 시간 여유를 엄청나게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재결집을 했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원래 10%대까지 떨어졌거든. 맞아요. 탄핵되니까. 근데 오히려.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감옥에 가니까 네. 지지율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40%.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복귀해서 뭐 하겠다, 뭐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대통령 아닙니까? 희한한 게 감옥 가니까 감옥 가니까 3배가 올라 참.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이 경악을 한 거예요. 못 떠나겠다. 이거 떠나면 배신자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도에 그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아마 복귀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을 텐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것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그때는 때는. 국민의힘이 박근혜를 버렸죠. 어허. 그리고 지지율이 4%로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30%대에서 4%대로 떨어질 거거든요. 네. 여기는 거꾸로 10%대에서 30%대로 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윤석열 잡고 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있었죠. 네. 그 암살 테러 부산에서 일어난. 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왜요? 어떻게요? 거기서부터 했는데 그 직후부터 이상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예. 곧 뭔 일이 터질 것 같다. 어쩌면은 국지전 아니면 계엄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급격히 하는데 이제 공격이 뭔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오고 음. 군 인사들이 있고 하면서 뭔가 준비가 됐다. 이제 공격 신호가 나왔다. 이게 민주당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낀 때가 언제냐 하면은 네.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네. 곧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고. 그때부터 자주 했다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중앙에 조준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도 네. 그냥 사법 과정이라는 정상적 절차도 있는데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는구나. 그렇죠. 그러더니 계엄 때 양상을 보니까 체포. 체포에 극도로 집착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계엄을 망가뜨린 네.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쭉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그 저기 이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된 이후에도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조차도 요즘은 화가 많이 나신 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식당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가다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이 의원님 언제 끝납니까? 못 살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죠.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분. 그러면서 예. 이게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야. 네. 너무 피로하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우리도 지금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견고하고 강한 시민 사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씩 조금 지쳐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쪽에서는 더 결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말에 광화문이나 어디 그 집회 나가면은 네.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거기가 사실입니다. 더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예. 보여진다. 근데 우리가 허구한 날 그렇다고 해서 결집할 수는 없고 우리도 일상이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의외로 야당 지지자들이 힘들어하신다.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치고 많이 내란 힘들어하신다.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2년 반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나 뿌리 뽑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가. 네. 이런 어떤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 민주주의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내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념, 세대, 지역으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갈라진 나라에서 민주주의 규칙이 작동하기 힘든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정체성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네. 또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중이 되다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건강한 민주주의가 오겠냐? 우리 일상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네.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데 조금 무언가 불확실성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국가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자가 어느 정도 그 의사대로 통치가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를 못하면 네.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정, 쿠데타, 폭동이 이렇게 찬 거라는 이유는 네.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깨지면서부터 후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해야겠네요. 다시 바로 예. 세우고 예. 그 믿음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분노의 세대가 희망의 세대로 전환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해도 민주주의는 어둠 속으로 가버린다. 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저기 분노한 청년들한테 말을 걸어주고 네. 얘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체험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세대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어떤 그 청년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보니 솔선수범이라는 나타나서
당장 청년들의 15%에 이르는 실업률을 해결은 못 해준다 하더라도 네.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은 하고 소통은 하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돼도 훌륭한 거거든. 그것도만 해도 훌륭한 거거든요. 네.